중도층의 여론이 좀 국민의힘에 대해서 낮아졌다고 그래서 국민의힘 또는 그 탄핵 반대에 대해서 여론이 식었다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그런 여론이 클수록 중도층의 여론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중도층은 이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그 정체성을 분명히 고민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죠. 지금 탄핵 정국에 있어서 그동안 민주당이 또는 야당이 해왔던 여러 가지 탄핵 논리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뭐 비상조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민주당의 행태 또 탄핵에 대한 무모한 그런 입장 등을 보면서 중도층들이 이게 다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그 반탄 광장에 참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근데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예컨대 뭐 공수처라든가 선관위, 헌법재판소가 다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다 때려부시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아니 지금 서부지방법원 그 폭력 사태가 발생한 지가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런 반탄광장에 가서 국가기관을 또 때려부시자는 말을 하니 거기에 동의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뭐 헌재 재판관들은 뭐 일본 일제시대 재판관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런 메시지가 오히려 저는 중도층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파란색이 정권 교체고요. 빨간색이 정권 연장이에요. 지금 보면 이게 12월 넷째 주서부터 이번 2월 넷째 주까지 쭉 나와 있는 건데 그래프가 그냥 쭉 어떤 흐름으로 보면 일단 정권 교체해야 된다. 위에서부터 볼게요. 정권 교체된다는 게 쭉 내려가다가 지금 이 1월 셋째 주를 찍고 1월 셋째 주에 빨간색이랑 크로스가 됐죠. 그러다가 다시 살살 올라가서 최종 어제 발표된 게 55.1%입니다. 그럼 빨간색은 어떠냐?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쪽은 처음에 시작은 32.3이었어요. 근데 황선교 의원님 말처럼 쭉쭉 올라갔죠. 그래서 셋째 주 때 크로스 48.6으로 파란색 정권 교체보다 더 높았습니다. 근데 요 시기점으로 조금씩 내려가서 어제 발표는 39. 그래서 최종 55.1대 39%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강 의원님. 네. 1월 셋째 주에 분명히 요 포인트 때서는 말씀처럼 이게 더 높았는데 정권 연장해야 된다는 게 조금 더 물론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크긴 컸는데 그다음에 서서히 떨어지다가 갑자기 또 45.3에서 39로 뚝 떨어졌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럼? 최근에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지세가 역전됐다 이렇게 주장한 여론조사가 두 여론조사에 나왔습니다. 갤럽과 네. 오늘 예를 들으신 리얼미터인데요. 네. 이 두 기관이 대통령의 지지세가 높아질 때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조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두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통령 지지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에게 그 국민의 여론 시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 시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에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열심히 싸워주는 탄핵이 왜 편법이고 부당하다라고 싸워주는 거에서 그 국민의힘이 일부에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있다는 국민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죠. 현재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반대에 대한 그런 시각인데 이에 대해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지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 부분이 나타난 여론조사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또 확대하려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의 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전체를 진단한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여론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자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편향되게 조사를 한 면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김성원 그렇게 의원님. 해석합니다. 네, 김성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지금 아무튼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여론을 보시는 시각이 이 현장과는 좀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중도층에서 지금 이런 강경한 부류 또 사회적인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현장에 가보면 12월 달 연말 특수를 노렸던 소상공인 분들이 네. 12.3 계엄으로 인해서 모든 약속이 취소가 되고 그때부터 현금성 자산만 11조가 빠져나가고 계엄의 경제 피해가 151조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네. 지금 아까 우리 4연속 성장률이 0.1%대 예, 바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서서히 지금 국민들이 체감을 해가면서 이제는 이 뭐랄까요, 공격적인 그런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빨리 이거를 회복하고 수습하고 다시 민생 경제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운이 점점 높아지리라고 보고 그것의 어떤 그 사인이 징표가 바로 저런 리얼미터에 나온 조사가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중도층이 60% 이상이 정권 교체 혹은 탄핵 찬성에 지금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중도층은 확실히 지금 이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자, 이런 흐름이 중도층에도 뭐 거의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은 김승원 의원님 아니다. 여론조사 업체가 뭐 의도성을 갖고 했겠느냐. 오히려 중도층만 놓고 보면은 중도층은 지금 이제 이런 계엄을 좀 넘어서서 정말 회복해야 된다라는데 방점을 좀 찍고 있는 걸로 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강 의원님. 네. 그 최근의 저성장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문재인 정권 등 야당이 집권했을 때 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런 측면이 그 또 부채, 국가 부채 증가에서도 400조 원이나 늘어나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기술도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AI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장 동력을 좀 마련했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국제 그 경제 변화 등에 맞추지 못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런 하나의 지금의 어떤 탄핵 정국 때문에 이렇게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진단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탄핵 정국 때문에 저성장이다라고 보는 건 안 맞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관련해서 오늘 중앙일보는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볼까요? 중도층 거부감. 저희가 지금 다 계속 중도층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중도층 거부감. 반탄광장 뜨거워지자 정권 연장론 식었다. 이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광장에서 모이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광장이 좀 뜨거워질수록 오히려 그때부터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더 식었다, 차가워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앙일보의 지금 얘기는 강 의원님, 이게 지금 반비례인 것 같다. 광장이 뜨거워질수록 오히려 이 국민의힘이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는 거는 그 목소리에는 더 힘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연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제목인 거거든요.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원인에 대한 진단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현상적으로 이것이 여론조사 중도층의 여론이 좀 국민의힘에 대해서 낮아졌다고 그래서 국민의힘 또는 그 탄핵 반대에 대해서 여론이 식었다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그런 여론이 클수록 중도층의 여론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중도층은 이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그 정체성을 분명히 고민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죠. 지금 탄핵 정국에 있어서 그동안 민주당이 또는 야당이 해왔던 여러 가지 탄핵 논리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뭐 비상조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민주당의 행태 또 탄핵에 대한 무모한 그런 입장 등을 보면서 중도층들이 이게 다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분명히 중도층도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탄핵이 이게 잘된 것이냐. 아니다. 잘못됐다.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낮아졌다. 정권교체 이것을 가지고 정권교체에 대해서 연장이냐 반대냐 이런 논리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네. 김승원 의원님. 예. 지금 국민의힘이 그 반탄광장에 참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근데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예컨대 뭐 공수처라든가 선관위, 헌법재판소가 다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다 때려부시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서부지방법원 그 폭력 사태가 발생한 지가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런 반탄광장에 가서 국가기관을 또 때려부시자는 말을 하니 거기에 동의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뭐 헌재 재판관들은 뭐 일본 일제시대 재판관보다 못하다.
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런 메시지가 오히려 저는 중도층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민생이라든가 경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국민의힘을 믿고 국민의힘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실 것 같습니다. 네, 반탄광장의 이 굉장히 센 목소리들에 대해서 오히려 중도층이 반감을 갖고 있다. 하시면 이 지금 중앙일보의 얘기랑 이 지금 생각을 같이 한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하셨어요. 강 의원님. 예. 국민의힘이 헌재나 선관위나 이런 기관들, 헌법기관들을 때려부시자고 하는 표현들은 그냥 현장에서 잘못 표현된 것이고요. 실제는 최근에 보지 않으셨습니까? 선관위의 어떤 여러 가지 채용 비리가 878건에 이르는데도 이에 대해서 헌재는 선관위에서 감사를 할 수 없다. 감사원 감사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결 내립니다. 그렇다면 무소불위에 이렇게 그 헌재라든지 선관위라든가 이렇게 헌법 위에 있는 기관들의 견제는 누가 하게 되나요? 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 표현이 있을 것이지 지금 국민의힘은 누구보다도 우리 헌법기관, 우리 헌법 질서가 지켜져야 된다. 그렇게 다 하고 있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의회 독재에서 지켜져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마지막으로 짧게 김성원 네네. 의원님. 아니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이라든가 선관위를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사무총장 또 윤석열 대통령 임기 하에 있었던 선관위의 또 총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임기 내에 있었던 총선마저도 부정선거라고 비판하고 본인 임명한 사무총장이 그런 비리가 있었다, 비리를 관리 감당 못했다라고 비방하면 도대체 그럼 그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지 누구에게 지금 묻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점잖게 딱 앉으셔서 주거니 받거니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이 참 점잖은데 굉장히 창과 방패 같은 아슬아슬한 느낌이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야의 생각이 다르고 이 탄핵, 이 반대, 탄핵 찬성의 입장이 또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 저희가 말하는 중도층들이 지금 이런 모든 얘기들을 다 듣고 굉장히 많은 판단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